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생 학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의 학습과 성인의 학습은 다르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일반적이고 이 제너럴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지만 성인 학습은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선택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선택을 일단 하게 되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요. 집중을 하게 되면 학습은 자동으로 따라와요. 학습이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그게 학습 기간이 뭐 독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야간에 뭐 또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세 번째로 그 기회가 생기게 돼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회가 지금 바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세상에 그런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거의 없죠, 사실은요. 기회가 지금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사실은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학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분명히 기회는 다가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기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 하는 게 아니라 5년, 7년, 10년 어쩌면 인생 특히 후반 같은 경우는요. 인생 전체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눈을 찡그려가면서 10년, 20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손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을 쭉 하면서 도전할 때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두 번째, 시간 경영을 잘해야 될 것.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왜?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빨리 달성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점에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도면 잘 주의해서 하게 되면 전 챌린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하고 나서 도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뭐 성취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성취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전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조금 성취하면 어떻고 시간이 더 가서 좀 더 2단계로 성취하고 3단계로 성취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확 뭐 일확천금을 누린다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면 되는 거걸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취를 하게 되고 인생의 성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거의 맨 시작은 뭐가 있다? 선택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순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순자라는 책은 뭐 지금부터 한 2,300년쯤 전에 순자가 이제 주로 썼고요. 순자의 제자들이 이제 썼던 책인데 그 책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책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 권학편인데요. 학문을 권하는 편인데 거기 권학편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마 유명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취지어람, 이청어람, 빙수위지, 이한어수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청색, 그러니까 푸른색 물감은 이 쪽이라는 풀이야. 쪽풀. 쪽풀에서 얻게 되지만 쪽풀보다 그림을 그리면 물감을 염색을 하면 쪽풀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청출어람이 이제 거기서 어원이 된 거고요.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빙수, 위지, 얼음이잖아, 얼음. 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청출어람도 그렇고 이 얼음 덩어리도 그렇고 원래 본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되는 것을 청출어람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순자를 보면서도 그렇고 예전에 논어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 청출어람이라는 의미가 물론 뭐 다 알고 있는 의미긴 하지만 이것을 제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늘 내가 좀 아쉽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초라해지고 제가 힘들어지잖아요. 사실은요. 우울해지고. 그런데 방향을 살짝 바꾸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청출어람이 될까가 아니라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돼 있으면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청출어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보다 좀 나은 오늘, 오늘보다 좀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 어떻게 굉장히 소소한 거라 치더라도 이것은 청출어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면 이제 변화를 이제 순자가 이렇게 뽑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순자는 굉장히 그 변화를 추진했던 학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도 그렇지만 이제 공자께서도 이제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는데요. 공자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군자는 불기다. 군자 불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군자를 요즘 말로 바꾸면 리더로 바꿀 수 있어요. 리더.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직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이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시켰어야지. 그런 사람이 리더고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순자는 사실 공자를 따랐던 아주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공자의 유학이나 유교를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순자는 이제 책 제일 첫면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출어람이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나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방법을 학습이라고 본 거고요. 이제 공부라고 본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금씩 발전해 나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방법을 따지고 보면 뭐 독서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학습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그쪽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잖아요. 부산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야 부산 가는 KTX를 타든가 비행기를 타게 되잖아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목포로 갈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렵다 치더라도 이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밥줄을 바탕으로 해서 꿈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 초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시작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은.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뭐 신입사원 교육도 가보고, 뭐 승격자 교육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교육도 가보고,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회사 나와서 재취업 관련해서도 이제 이 강의를 가보고 가서 물어보는데 이런 질문도 가끔 드리죠. 좀 건방진 질문이긴 하지만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혹은 목표가 뭡니까? 꿈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지금 내가 잡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민할 건데요? 결국은 평생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못하면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고 그런 슬픈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굉장히 그 간단한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시는 거죠. 포스트잇 5장을 준비하셔서 그 각 한 장에 하나씩을 쓰시는 거예요. 뭐를 쓰냐면 이런 거죠. 2가지 가정을 해요. 나는 시간이 충분하다. 나는 돈이 어느 정도 걱정 안 한다. 이렇게 2가지를 가정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쓰시면 돼요. 한 장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래서 5장을 써갖고 5장을 접어서 손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이걸 떠리키세요. 떠리켜서 나와 가장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주스세요. 이걸 펴보세요. 이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지금부터 퇴직하시기 전까지 이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퇴직할 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5번째로 좋아하는 게 걸렸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5년 전에 이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5년 동안 연구를 하고 이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준 전문가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쩌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어떤 거가 됐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 Right now, 지금 즉시. 아니 이번 달 안에, 아니 늦으면 올해 한 해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그냥 선택을 하셔서 그거에 집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